오늘은 사회적으로 부부의 날이지요. 5월 21일, 21일 둘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21일은 부부의 날로 정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장한 배경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기에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르고 다른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갈등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다양한 모습의 그러한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그 속에서도 또 다른 감정과 갈등과 여러 다양한 모습이 그 안에 공존하게 됩니다. 공존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부딪힘이라고 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다양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습들을 삶이다, 생활이다, 부부의 삶이다, 가정의 삶이다, 가정의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삶은 마치 이처럼 부딪힘이 있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돌에도 부딪히고 이곳저곳 많이 부딪히며 일어나지요. 그 부딪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물소리, 시냇물의 그 아름다운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산책하거나 다닐 때에 마음의 정화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소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고요함을 또 가지게 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모습은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도 해변에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활짝 펼쳐져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파도 소리 가운데에 우리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새로움을 도전해 그 마음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도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부딪히며 일어나는 소리들이지요. 그 소리가 우리의 귀를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삶에 도전을 던져주곤 합니다. 물결과 소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선사하는 시간이지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부딪힘입니다. 그렇게 부딪힘은 나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눈길을 내디딜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다만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부딪힘, 그 부딪힘이 있어야 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때로는 힘들다, 어렵다 그러한 고백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새로운 도전들 속에서 실패의 모습도 같습니다. 실패를 가지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또 호소하며 그러한 시간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딪힘, 그 실패, 그 모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딪힘이, 실패가, 좌절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부딪힘이 실패가 아니라 또한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이고 낭망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의 세대와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의 세대와 또 이전 우리의 앞선 세대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큰 변화의
줄기 속에 있습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10대와 20대의 그 문화, 그 세계와는 또 부딪힘의 소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셀프 사진관, 즉석 사진관에 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한 단면이 지금의 부딪힘의 소리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디지털 시대에서도 최첨단 IT 사회가 지금의 우리의 사회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저는 지금의 젊은이들의 문화와 현상들 속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요에 의한 활동이 아니라 여가, 취미, 유흥, 즐김, 놀이, 게임 이러한 방향에서의 활동이 더 크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들입니다. 필요에 의한 활동, 내게 꼭 필요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여가와 취미와 즐김과 유흥과 게임 그런 방향의 모습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즉석사진관도 그들의 여가, 즐김, 게임, 유흥 등과 관련된 하나의 놀거리에 속하지요. 이 또한 그들의 문화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유행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에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즉석사진관, 셀프사진관 이러한 그 발전되어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장소들이 우리의 일반 그러한 거리에 즐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 10대와 20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로데오 거리, 홍대, 강남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의 탈출구로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지 않지만 또 어울려서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하나의 장면이었지요. 하나의 놀거리의 하나의 단면이었습니다. 실은 셀프 사진관은 변화를 계속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온 하나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스티커 사진관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즉석에서 사진을 찍고 출력하여 핸드폰이나 노트나 각각의 가지고 있는 소지품에 붙여서 그 한 장면, 그 추억을 담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더 발전하여 셀프 사진관, 즉석 사진관으로 변화를 가져왔지요. 그러나 그 모양이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그 속내는 매 일반이지요. 하나의 즐길거리, 하나의 그 소비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행에 따른 소비의 한 장면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사회와 우리 지금의 10대, 20대의 그 사이의 현격한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의 한 이야기를 또 예를 들면 포켓몬 빵 스티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세대들은 배고파서 먹기 위하여서 빵을 구매하였습니다. 빵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화는 빵을 먹기 위하여서 포켓몬 빵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포켓몬 빵 안에 들어있는 그 스티커를 구하기 위하여서 포켓몬 빵을 구매하였습니다.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위하여서 빵을 구매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가 그것을 원하기에 40대, 50대의 부모들이 그것을 구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주들이 그것을 원하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줄을 서서 그 포켓몬 빵을 구매하였습니다. 너무 다른 모습 아닙니까? 배고파서
빵을 구매해야 했던 그 시대의 그 문화에서 지금은 스티커를 구하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빵을 구매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큰 차이점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부딪힘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빵, 그 구매에서 스티커를 구하기 위하여서 구매하는 빵, 그 문화가 지금 우리 안에 공존하고 부딪힘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현상을, 하나의 양상이 되어졌습니다. 기존 사회는 필요에 의한 활동이었습니다. 사진관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또한 사진이 필요하면 사진관을 찾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 10대와 20대는 다른 양상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의 놀거리, 유행을 따르는 하나의 소비, 그 소비에 위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사회는, 그들의 세계는, 그들의 문화는 기존 사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다른 문화로 너무 많이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가정 중에 부딪힘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 중에 어떤 이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황하고 헤매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수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탐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탐색하지를 못했습니다. 12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공부하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이들이 스테반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미 탐색하고 탐구하고 나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10%에서 20%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하면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 전공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이가 20%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0%가 다른 일을 찾아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젊은 세대의 한 모습들입니다.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손주들이지요. 우리의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예전 사회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우리나라는 발전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으로 피폐해진 한국은 가난과 고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의 아픔과 고통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한국이 세계 경제 12국에 이르는 그 시간은 7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도 매우 빠른 비약적인 발전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 비약적인 발전 속에 빈약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포, 5포, 7포, 9포를 이야기하지만 부모 세대보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들에게 가난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충분히 날마다 공급하는 그런 부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허리띠를 졸라 자녀에게 풍성함을 공급한 부모 세대였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10대 젊은이들, 20대 우리의 젊은이들은 늘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넉넉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부족함을 그리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있었지만 예전 세대들이 느끼고 고통받았던 절대적 빈곤, 찢어지는 가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나무 껍질을 먹고 풀 먹었던 그 시절로 인하여서 화장실 가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이야기가 바로 찢어진 고통 아닙니까? 우리의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고 특징이고 삶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의 따분함,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들이 허리를 졸라매서 자녀들에게 준 혜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삶의 큰 이슈가 되어졌고 삶의 한 단면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들은 그 넉넉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필요로 하는 그것이 아닌 즐길 거리, 유흥, 게임, 놀이,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긴 세대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런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세대가 되었을까요? 왜 그런 문화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들 중 하나는 갇혀있는 삶이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갇혀있는 삶.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이상의 그 삶의 자리가 늘 갇혀있는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교실 안에 갇힌 삶을 살아왔습니다. 학교에 가서 집에 돌아오면 자기 방에 또 갇혀서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 세대들과는 차이가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예전 세대들은 힘든 삶이었지만 갇힌 삶은 아니었습니다. 소를 몰고 들러 산으로 나갔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나무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밭에 김을 매기 위하여 밭으로 갔고 논으로 갔고 사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갇힌 곳이 아니라 탁 트인 곳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불필이 천연 잔디가 있는 미끄럼틀이었습니다. 최신식 놀이시설은 아니었지만 놀거리가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갇힌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밭으로 논으로 풀을 메고 농사일을 도왔지만 그 공간은 메인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놀거리가 있었습니다. 갇힌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힘들다 이야기하지만 그 아래는 새로운 그러한 즐길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갇힌 공간, 오직 공부를 위해 살아야 하는 듯 그 삶의 자리는 늘 옥죄임, 또 옥죄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게임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오락실 게임, 그것이 그들이 잠시 받는 이완과 위로와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지요. 점점 처음에는 1시간 했던 것이 그것은 충분히 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이 하루가 되어지고 일주일이 되어지고 한 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는 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작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전국 청소년 게임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청소년의 80%가 게임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유형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마다 조사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 게임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피폐해진 모습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게임 유형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거의 매일 게임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뉴스의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이란 타이틀을 보았습니다. 지난 4월 초 서울 강남에서 청소년 마약 음료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페타닐 패치를 투약한 수십 명의 중고 청소년들이 적발되어졌습니다. 돈도 있지요. 유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길도 알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직접 마약을 판매, 유통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더 발전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젊은 10대와 20대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하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 진단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절하지 못하는 조절장애, 분노 조절장애, 충동 조절장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룰 줄 모르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조절, 분노 조절, 충동 조절, 이것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설글픈 일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미 우리와 부딪힘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하면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맛보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 방법의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 결단이라고 제시하지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르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결국 의지적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부딪힘 속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건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조절할 거야, 나를 컨트롤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의지적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